저는 지금 여러분께 한 사람의 평범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화려하지 않은 그러나 무척이나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대기업 본사 건물 그 1층 경비실에는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만석, 올해 65세 경비원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경비실 문을 열고 밤 10시가 되어서야 퇴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그저 경비실 아저씨라 불렀고 그 또한 자신을 그렇게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 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깊은 사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30년도 더 된 옛날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만석 씨는 35세 나이로 한 중소기업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은 했으나 아이를 갖지 못해 부부는 조용히 둘만의 삶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밤 퇴근길에 그는 골목 어귀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이의 신음 소리 같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옷은 남루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몸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만석 씨는 주저없이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근처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거라고. 아이는 심한 폐렴과 영양실조 상태였습니다. 만석 씨는 병원비를 모두 부담했습니다. 당시 그의 한 달 월급이 고스란히 들어가는 금액이었습니다. 아이가 깨어났을 때 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냐고, 집은 어디냐고. 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주르르 흘릴 뿐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실종 신고된 아이와는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기다려도 아무도 아이를 찾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만석 씨의 아내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키우자고, 이것도 인연이라고. 그렇게 해서 아이는 김수진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만석 씨 부부의 딸이 된 것입니다. 수진이는 처음엔 말이 없고 겁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만석 씨는 가난했지만 딸에게만큼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좋은 옷을 사주지는 못해도 늘 깨끗하게 빨아 입혔습니다. 비싼 학원을 보내지는 못해도 밤마다 함께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아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친딸처럼, 아니 친딸보다 더 정성을 다해 키웠습니다. 수진이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는 뒷모습을, 어머니가 남의 집 청소를 하고 돌아와서도 웃는 얼굴을 보였던 것을, 돈은 없어도 정직하게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사는 삶을, 그 모든 것이 수진이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수진이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아 대학까지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취직을 준비했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스펙은 있었으나 배경이 없었습니다. 인턴 경험도 부족했고 학벌도 최상위는 아니었습니다. 몇 번의 면접에서 떨어지고 또 떨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견뎌온 것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만석 씨가 근무하는 대기업 본사에서 큰 행사가 열렸습니다. 회사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였습니다. 그날따라 경비실 앞도 분주했습니다. 수많은 귀빈들이 드나들었고 만석 씨는 긴장한 채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아버지께 도시락을 가져다 주러 왔습니다. 아버지가 아침을 거르고 나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경비실 앞에서 아버지와 짧은 대화를 나누던 중 한 무리의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그 중심에는 백발의 노신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회사의 회장, 박진수였습니다. 박 회장은 우연히 수진이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 바른 자세, 그리고 아버지를 대하는 공손한 태도, 무언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회장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만석 씨에게 물었습니다. 따님이냐고. 만석 씨는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 회장은 수진이에게도 몇 마디 건넸습니다. 어디서 일하느냐고. 취업은 했느냐고. 수진이는 조금 부끄러워하며 아직 구직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회장은 이상하게도
그 젊은 여성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말투가, 눈빛이 어딘지 모르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 누군가를 닮은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에게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 인사팀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계약직이지만 입사 제안을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진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대기업 입사였습니다. 비록 계약직이지만 성실히 일하면 정규직 전환의 기회도 있다고 했습니다. 수진이는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께 소식을 전했습니다. 만석 씨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축하한다고. 하지만 교만하지 말고 늘 겸손하라고. 수진이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첫 출근 날, 수진이는 설레는 마음으로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같은 팀 동료들은 그녀를 경계의 눈초리로 보았습니다. 누가 봐도 경비원 딸이라는 사실은 금방 알려졌습니다. 어떤 이는 대놓고 수군댔습니다. 아버지 덕에 들어온 거 아니냐고. 어떤 이는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실력도 없으면서 연줄로 입사했다고. 수진이는 가슴이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더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에는 누구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사무실 청소를 하고 커피를 준비하고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었습니다. 저녁에는 누구보다 늦게 퇴근했습니다. 상사가 맡긴 일은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실수가 있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고쳤습니다. 그런데도 인정받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잘해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고 조금만 실수하면 크게 지적당했습니다. 어느 날은 상사가 급하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수진이는 밤새 작업해서 아침 일찍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상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는 기본 아니냐고. 특별할 것도 없다고. 수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다음에는 더 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동료들은 그녀를 식사 자리에 부르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경비실로 내려가 아버지와 함께 도시락을 먹곤 했습니다. 만석 씨는 딸의 표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딸은 괜찮다고, 적응 중이라고만 말했습니다. 만석 씨는 딸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힘들어도 견디라고, 진심은 언젠가 통한다고. 그 말이 수진이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한편 박진수 회장은 가끔씩 경비실 근처를 지나곤 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가 일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보고서를 통해서도 그녀의 성과를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누구보다 성실했습니다. 주어진 일을 완벽하게 해냈고 실수도 거의 없었습니다. 회장은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왜 이런 인재가 아직 정규직이 아닌지, 왜 주변에서 그녀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지. 그러던 어느 날 회장은 직접 수진이가 작성한 기획안을 보게 되었습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정교했고 논리가 명확했습니다. 무엇보다 그 안에 담긴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회장은 문득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기획안을 읽으면서 오래전 누군가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회장 자신의 딸, 어릴 적 잃어버린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박 회장에게는 평생의 한이 하나 있었습니다. 30여 년 전 5살배기 외동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당시 회장은 중견기업 사장으로 사업 확장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아이를 돌보던 유모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딸이 사라졌습니다.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경찰에 신고했고 수소문을 했지만 아이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회장의 아내는 그 충격으로 병을 얻었고 몇 년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회장은 평생을 그 죄책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사업은 성공했지만 마음속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재혼도 하지 않았고 다른 자식도 두지 않았습니다. 그저 잃어버린 딸을 그리워하며 살아왔습니다. 가끔씩 회장은 딸을 닮은 젊은 여성을 보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지금 저 아이가 살아있다면 저 나이쯤 되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며 혼자 눈시울을 붉히곤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진이를 볼 때마다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말투가,
사소한 습관들이 자꾸만 신경 쓰였습니다. 왼손으로 머리카락을 넘기는 버릇, 긴장하면 입술을 살짝 깨무는 모습,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왼쪽 입꼬리, 모두가 회장의 어린 딸이 가졌던 습관들이었습니다. 회장은 자신이 너무 예민해진 것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수진이가 회사에서 과로로 쓰러진 것입니다. 며칠째 밤을 새우며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동료들이 119에 신고했고 수진이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만석 씨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회장 역시 소식을 듣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기절이지만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검사 과정에서 과거 병원 기록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 속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수진이가 30여 년 전 이 병원 응급실에 실려온 적이 있다는 것. 당시 기록에는 보호자 이름이 김만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담당 의사의 소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심한 폐렴과 영양실조 상태의 5살 여아. 보호자는 길에서 발견했다고 진술함. 아이의 신원 확인 불가. 회장은 그 기록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사라진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나이도 상황도 모두 들어맞았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더 많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응급실에 보관되어 있던 아이의 혈액 샘플이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장은 즉시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자신의 DNA와 수진이의 DNA를 비교해달라고. 며칠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치율 99.9%. 부녀 관계가 확실했습니다. 회장은 그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찾아 헤매던 딸이 바로 눈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회사 경비원의 딸로. 아니, 자신의 친딸로. 회장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과 슬픔, 그리고 감사와 죄책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회장은 만석 씨를 따로 불렀습니다. 조용한 응접실에서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의 일을 기억하느냐고. 만석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은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당신의 친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고. 만석 씨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었다고.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길에서 발견한 아이였으니 어딘가에 진짜 부모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하지만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았고 자신은 그저 아이를 살리고 싶었을 뿐이라고.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신고하지 않았느냐고. 왜 진실을 밝히지 않았느냐고. 만석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경찰에 신고했지만 실종 신고와 일치하는 아이가 없었다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아이가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그 목소리가 너무 소중했고 그 아이를 보내고 싶지 않았다고. 만석 씨는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욕심이었다고. 자신의 욕심이었다고. 하지만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심이었다고. 단 한 번도 친딸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소홀히 한 적이 없다고. 오히려 더 잘해주려고 애썼다고. 회장은 만석 씨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은 그토록 딸을 찾아 헤맸으면서도 정작 곁에서 딸을 지켜준 사람은 이 평범한 경비원이었습니다. 자신은 딸에게 재산과 지위를 물려줄 수 있었지만 이 사람은 딸에게 사랑과 성실함을 가르쳤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이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만석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고. 아이가 상처받을까 두려워서 평생 비밀로 간직했다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할 생각이었다고. 회장은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만석 씨는 깜짝 놀라 회장을 부축하려 했지만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진심으로 고맙다고. 당신이 아니었다면 내 딸은 진작 죽었을 거라고. 당신이 아니었다면
내 딸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지 못했을 거라고. 당신은 내 딸의 생명의 은인이고 진짜 아버지라고. 만석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을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신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딸에게 해준 게 별로 없다고. 하지만 사랑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다고.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한 사람은 딸을 잃었던 아버지로서, 한 사람은 딸을 키워낸 아버지로서. 그들의 눈물 속에는 3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가 병원에서 깨어났습니다. 침대 곁에는 아버지, 아니 만석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걱정 많이 하셨죠? 만석 씨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너한테 해줄 말이 있다. 수진이는 아버지의 심각한 표정에 조금 긴장했습니다. 만석 씨는 천천히 30년 전 그날 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길에서 쓰러져 있던 아이를 발견한 것,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한 것,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아 자신의 딸로 키운 것, 그리고 최근에 밝혀진 진실까지. 수진이는 말없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 진짜 아버지가 따로 있다는 사실, 그 아버지가 바로 회장님이라는 사실, 모든 것이 마치 드라마 같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곧 깨달았습니다. 혈연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자신을 평생 사랑으로 키워준 사람이 진짜 아버지라는 것을. 수진이는 만석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에게는 아빠가 진짜 아버지예요. 저를 살려주신 것도, 키워주신 것도, 사랑해주신 것도 모두 아빠예요. 그 무엇도 이 사실을 바꿀 수 없어요. 만석 씨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함께 울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박진수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은 침대 곁으로 다가와 수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딸이었습니다. 회장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진이는 회장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친아버지, 자신을 낳아준 사람, 하지만 자신이 알던 아버지는 아닌 사람. 회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아니, 내 딸아, 나는 내 아버지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너를 지키지 못했고, 너를 잃어버렸고, 30년을 함께하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알아줬으면 한다.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는 것을, 평생을 너를 그리워하며 살았다는 것을. 수진이는 회장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키워준 만석 씨에 대한 사랑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한 명의 아버지도 귀한데 저에게는 두 분의 아버지가 계시니까요. 한 분은 저를 낳아주셨고 한 분은 저를 키워주셨어요. 두 분 모두 제게는 소중한 아버지예요. 회장은 수진이의 말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만석 씨를 향해 말했습니다. 김만석 씨, 아니 만석 형님, 당신은 내 딸의 생명의 은인이자 진정한 아버지입니다. 저는 당신을 평생 존경하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제 딸을, 아니 우리 딸을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만석 씨는 황송해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세 사람의 관계는 새롭게 정립되었습니다. 수진이는 두 아버지를 모두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회장은 만석 씨를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만석 씨는 여전히 겸손했지만 딸에 대한 사랑만큼은 당당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수진이의 진짜 정체가 알려지자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첨하기 시작했고 어떤 이들은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침 일찍 출근했고 저녁 늦게 퇴근했습니다. 여전히 작은 일도 소홀히 하지 않았고 동료들에게 겸손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훌륭한 것은 재벌가의 딸이어서가 아니라 그녀 자신이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회장은 수진이를 후계자로 삼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가
스스로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지켜봐 주었습니다. 수진이는 회사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점차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만석 씨는 여전히 경비실을 지켰습니다. 회장이 아무리 권해도 그는 자리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이 자리가 편하다고, 이곳이 자신의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를 단순한 경비원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고 그의 인생을 존중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는 두 아버지를 함께 모시고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조용한 한정식 집에서 세 사람은 담소를 나눴습니다. 회장은 만석 씨에게 옛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힘든 시절을 견뎌냈는지, 어떻게 딸을 그토록 훌륭하게 키워냈는지. 만석 씨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다고. 그저 성실하게 살았을 뿐이라고.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려고 노력했을 뿐이라고. 회장은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성공이란 무엇인지, 진짜 부모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수진이는 두 아버지를 보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한 분은 자신에게 생명을 주었고 한 분은 자신에게 삶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두 분 모두 자신을 사랑했고 자신도 두 분을 사랑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수진이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인재로 성장했습니다. 만석 씨는 정년퇴직을 했고 조용한 노후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은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회사를 이끌며 사회에 기여했습니다. 세 사람은 자주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떤 때는 만석 씨의 작은 집에서, 어떤 때는 회장의 저택에서, 어떤 때는 수진이의 아파트에서. 장소가 어디든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함께 있다는 것, 서로를 아낀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세 사람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단풍이 아름다운 공원 길을 걸으며 그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장은 말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가장 소중한 건 결국 사람이라고. 돈도, 명예도, 권력도 결국 사람 없이는 의미가 없다고. 만석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은 가진 게 없었지만 수진이가 있어 행복했다고. 그 하나만으로도 인생이 충분히 가치 있었다고. 수진이는 두 아버지의 손을 하나씩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두 분이 계셔서 행복해요.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제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사람은 그렇게 나란히 걸었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지금은 같은 길을 함께 걷는 세 사람. 햇살이 따스했고 바람이 부드러웠습니다. 단풍잎이 떨어져 길 위를 수놓았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그리고 그 평온함 속에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계속됩니다. 만석 씨는 여전히 겸손하게 살아가고 회장은 여전히 사회에 기여하며 수진이는 여전히 성실하게 일하며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순간이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진심은 결국 통한다는 것, 성실함은 언젠가 빛을 발한다는 것,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이야기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만석 씨가 그랬던 것처럼, 수진이가 그랬던 것처럼, 박 회장이 깨달았던 것처럼, 진짜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심으로 살았느냐입니다. 얼마나 누군가를 사랑했느냐입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켰느냐입니다. 그런 삶을 산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산 사람은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산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보상받습니다. 그 보상이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수진이처럼 두 아버지의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 진심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늦게라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라도.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진심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만석 씨가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만석 씨 같은 성실함이, 수진이 같은 효심이, 박 회장 같은 깨달음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후회 없이 미소 지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